장기간 정맥 유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뭐 PICC나 케모포트 같은 라인이 거의 필수적인 분들이 많죠.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하고 간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PICC, 케모포트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저걸 경험을 해보면 요양병원에서 그런 환자들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시죠. 주로 요새 요양병원에 정맥 주사 이렇게 줄 잡는 거 라인 잡는다고 하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가 혈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기 되게 어려워서 입원하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잡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잡았어요. 요새 어때요? 저 요양병원 가서 이거 못 잡으면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니까 꼭 요양병원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젠더럴 호스피탈에서도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은 장기간 정맥 유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입원하는 사람 모두를 다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말초 정맥, 우리 이제 병원 가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고무줄 이렇게 토니켓이라고 부르는 거 묶어서 노출되는 정맥에 바늘 찔러서 쓰시는데, 그게 주구장창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자꾸 바꾸나 싶은데 이제 감염 우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걸 바꿔가면서 쓰는데, 그래서 뭐 잠깐 쓰고 말 때는 그렇게 쓰시면 좋은데 장기간 사용할 때는 장기간이 얼마예요? 적어도 뭐 1주, 2주 이상. 예. 그러면 만약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이게 그냥 단순히 기간만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이제 PICC나 케모포트 이런 것들은 중심정맥 사건이거든요. 말초 정맥에만 카테터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안쪽까지 지금 그림처럼 카테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그러니까 여기 팔 있는 데서 바늘로 찔렀지만 실제로 관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장 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명은 길죠? 네. 얼마나 가요, 이거 수명? 보통 이거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3개월마다 이제 교체하면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려면 일단 한번 넣어놓으면 쉬울 거잖아요. 처음 넣을 때보다는 수월하시죠.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히면은 또 이렇게 그냥 관만 바꾸면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심하게 괴롭지 않고. 예. 의료보험 되나 이거? 의료보험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은 중증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이 내는 의료보험 수가보다 훨씬 적게 5% 정도만 내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면 요양병원 안에서 다 이런 거를 넣어줄 줄 알지만 실제로 안 그렇죠. 요양병원은 이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에다 이제 하는데 또 입원했다가 다시 뭐 앰뷸런스 타고 여기 왔다가 이거 잡고 다시 가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부모님이건 친척이건 뭐 누군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이제 휴먼 영상학과 같은 데가 몇 개 있는 거죠.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는 데가. 인터벤션 시술이 가능한 뭐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죠. 뭐 하여간 저희는 이제 휴먼 영상학과 오시면 그냥 여기에서 외래에서 바로 뭐 넣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체 시간이 5분은 아닐 것이고. 네, 이제 뭐 소독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외래 진료 보고 소독하고 뭐 음식을 하거나 그런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소독하고 준비하고 넣고 집에 가는데 1시간 이내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한 30분 정도는. 너무 너무 이제 30분이든 1시간이든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전에 이거를 넣고 가면 병원에서도 환영받지 않아요? 또 요양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이거 정맥 주사 이거 라인 잡는 거를 자꾸 시켜서 다 자꾸 관둔다고 제 아는 요양병원 원장들이 그때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은 혈관 상태가 노출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이 겉에 있는 혈관은 다 하도 정맥 주사 많이 해가지고 없어지고 더 힘든 경우. 그리고 여러 번 찌르게 되고 환자도 괴롭고. 대개는 장기간 유지가 필요하니까 한 번 용태 찔러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뭐 PICC나 케모포트 같은 라인이 거의 필수적인 분들이 많죠. PICC라는 게 생소한 용어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초삽입 중심 정맥관 이렇게 내가 번역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초라는 게 이 팔다리에서 넣는데
그게 심장의 끄트머리가 가 있다. 그래서 말초 혈삽입 중심 정맥관이고 이거는 영상학과 인터벤션을 하는 데서 여기 팔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기 정맥 주사하듯이 넣어서 이렇게 네. 관을 심장까지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수명은 한 3개월. 근데 뭐 요양병원 계시는 분들은 6개월도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활동이 많지 않으시니까. 관리 잘하고 네, 하면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쓰시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저도 옆에서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하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뭐 1주, 2주 이상 있어야 되는 큰 수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잡아서 가면 병원에서는 무지무지 좋아할 것 같아요. 괜히 그렇죠. 힘들지 않고 딱 연결만 하면 정맥주사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호사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거니까 요양병원 특히 더 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암치료도 정맥주사를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겉에 정맥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항암제 같은 약물이나 고농도의 어떤 자극이 있는 약물들은 주위에서 사용자든지 말초 정맥 그러면 의사들한테 큰일이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루트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되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네. 좀 기다리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미리 해가지고 가면은 뭐 그런 귀찮은 일은 없고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네, 가끔 계시더라고요. 정보를 열심히 막 검색하셔서 보호자분이나 어떤 분, 환자분 본인이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하고 간다. 어디서 하냐? 휴먼영상학과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초삽입 중심정맥관이 이전에도 이제 이거 뭐 카테터도 보여드리고 다 했잖아요. 링크를 하나 달아주세요. 이전 사진 보시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가정가로 받는 분. 맞아요. 방문 가정가로 받는 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계신 게 아니니까 정보나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매번 바늘 찌르고 이런 힘드신 분들이 많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관리는 해주시니까 PICC나 케모포트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댁에서도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놓으면 한 서너 달은 그 정맥주사 하는 데는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맥주사 필요 없는 분들 아니에요? 가정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맥주사가 네,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 오시는 날만 사용을 하고 다시 소독해서 밀봉하고 관리하면서 쓰시죠. 그 실제로 이제 이거 해놓으면은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팔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팔꿈치보다는 안전하게 위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상한 데다 꽂아놓은 거네. 어디 외국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던데 이런 토시를 끼면은 수영도 할 수 있는 이 토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저도 실제 하시는 분들 잘 못 봤어요. 하긴 뭐 이것 꽂고 수영할 양반들은 별로 없겠죠. 네. 뭐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밀봉을 해서 하고 있으면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초음파 가지고 뭐 이렇게 혈관을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다 뭐 묶어서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오는 혈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겉에 혈관이 없으면 저 밑에 뼈 근처에 있는 혈관에도 하는 거죠. 네. 심부정맥이라고 하네, 심부정맥. 네. 심부정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혈관이 없어서 나는 못할지도 몰라.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넣는 거? 혈관을 못 찾아서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혈관의 경로를 찾았다 하더라도 심장까지 가는 길목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심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분들은 불가능한 분들이 굉장히 드물게 있으시죠. 그럼 양쪽 팔이 다 양쪽이 다 막혀 있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다. 오른쪽으로 했는데 막혀 있으면 왼쪽을 해서 네. 찾아보는데 둘 다 막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가능한 위치까지만 넣어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리 쪽에서 사타구니 쪽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그렇게 길이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심장까지 가는 길은 그러면 되겠네. 저기에서 네, 그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다리에서 네. 다리에서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고정해서 뭐 이렇게 자주 이제 그 들어간 자리만 소독을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거든요. 그건 뭐 큰 일은 아니겠네. 네, 그러니까 일반 반창고 소독하면 매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밀봉되는 차폐가 되는 소독 제재가 있어요. 이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할 요량이시면 휴먼 영상학과 찾아오셔서 말초 삽입 중심 정맥과를 미리 하고 간다.
그러니까 정맥부서처럼 하지만 실제 그 관의 끄트머리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자꾸만 팔에 잡고 이제 바늘로 찔리고 이런 거 안 하고 한 방에 그냥 딱 깨끗하게 해결하고 길게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 없으면 이제 싹 빼면 되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